오늘은 광복절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과 용기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강재인과 윤비서의 통쾌한 한방으로 황기찬이 지하 끝까지 몰락하는 사이다 스토리 시작합니다. 회장님, 지금 아니면 모든 게 끝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윤비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황기찬의 눈빛이 순간 멈췄습니다. 지금 중국 투자길이 막혀 숨 쉴 구멍조차 없는 상황인데요. 기찬은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아야 했거든요. 다른 투자처를 찾겠습니다. 강규철 회장님 때부터 쌓아둔 인맥이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윤비서의 말에 황기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강세리가 끼어들었죠. 기찬 씨, 저 사람 믿는 거예요? 당신 없는 데서 절 무시한 사람이야. 당신 비리를 다 알고 있다고. 강세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기찬은 차갑게 잘랐습니다. 닥쳐. 그동안 나한테 충성했던 사람이야. 내가 뭘 안다고. 그 말이 황기찬의 몰락의 첫 단추가 될 줄 몰랐습니다. 윤비서는 곧장 움직였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카페. 그곳에서 기다리던 강재인에게 다가가 짧게 속삭였습니다. 넘어왔습니다. 강재인은 가볍게 웃었죠. 고맙습니다. 윤비서님.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은혜가 아니라 복수의 서막이었습니다. 강재인의 가슴 속 오래 묵은 원한이 조용히 불붙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강재인의 휴대폰으로 김도윤이 급하게 전화가 옵니다. 재인 씨,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저희 집에서 어머니가 꼭 뵙고 싶답니다. 순간 강재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김도윤의 어머니 정유는 자신을 보기만 해도 매서운 눈빛을 숨기지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줄곧 강재인의 어머니 최자영을 김도희를 죽인 범인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자신을 부른 걸까?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강재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저녁 시간에 갈게요. 도윤의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앞에서 김도윤이 나와 맞이했습니다. 오셨네요. 어머니께서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거실. 정유는 품속에서 오래 쥐고 있던 휴대폰을 꺼내놓았습니다. 우리 도희 마지막 음성이 녹음되어 있어요. 재인 씨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 불렀어요.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랜 고통과 원망을 삼켜온 사람이 마침내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려는 순간이었죠. 강재인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용했던 거실에 절박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사님, 살려주세요, 제발. 김도희였습니다. 그 목소리에 강재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목소리. 정신 차려, 이제 와서 다 망칠 셈이야? 그 한마디에 강재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엄마의 누명이 풀린 순간입니다. 그녀의 가슴속에 있던 분노와 억울함이 더 강한 복수심으로 바뀌고 있었죠. 강재인은 깊게 숨을 고르더니 김도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이 녹음기를 터뜨리면 모든 게 흐트러져요. 제가 계획한 복수를 끝낸 뒤에 그때 세상에 공개할게요.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똑똑히 보게 될 거예요. 김도윤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거센 폭우가 쏟아지던 밤. YL그룹 회장실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황기찬은 초조한 눈빛으로 윤비서가 내민 계약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여기 서명하시면 곧 자금이 입금됩니다. 그 한마디에 황기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중국 투자권이 막히고 모든 자금줄이 끊긴 상황에서 이 계약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만년필을 쥐고 이마에 맺힌 땀을 훔쳤습니다. 그래,
아직 기회는 있어. 사인을 마치는 순간 번개가 창밖을 가르며 거대한 그림자가 번쩍 비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회장님. 윤 비서가 차분히 계약서를 챙겼습니다. 황기찬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바로 입금되는 거지? 곧 모든 게 완료됩니다. 그러나 그때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은행 알림이 도착했습니다. 출금 60억 원 잔액은 영원입니다. 황기찬의 눈이 커졌습니다. 연이어 울리는 알림음 속에서 비자금과 개인 계좌, 모든 돈이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황기찬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윤 비서를 노려봤습니다. 그 순간 윤 비서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당신 전 재산을 강재인 씨에게 넘기는 서명이 완료됐습니다. YL 지분까지 전부입니다. 황기찬의 얼굴이 붉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둠 속에서 천천히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강재인입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회장님. 강재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황기찬은 분노로 이를 갈았습니다. 너 윤 비서랑 한패였어? 배신이라니요. 받을 사람이 제대로 받은 것뿐이죠. 황기찬의 눈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황기찬은 만년필을 쥔 채 강재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아?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눈을 질끈 감았지만 순간 황기찬의 몸이 옆으로 튕겨나갔습니다. 김도윤이 재빠르게 달려들어 그의 턱을 강하게 가격했기 때문입니다. 만년필이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고 황기찬은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황기찬 씨, 살인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와 함께 양팔이 꺾였고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을 감쌌습니다. 아, 이 나라는 끝났어. 내가 누군지 알아? 황기찬은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포구 소리에 묻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형사들이 그를 끌고 나가며 고개를 숙이게 하자 황기찬은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 찬 눈빛으로 강재인을 노려봤습니다. 강재인, 너 때문이야. 그러나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김도윤이 천천히 다가와 강재인의 곁에 섰습니다. 재인 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은호랑 우리 도희도 이제 편히 눈 감을 거예요. 그 한마디에 강재인은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깨를 떨구며 울음을 터뜨렸고 김도윤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며칠 후 강세리는 지호를 데리고 해외로 도주를 계획합니다. 밤바다 위에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항구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며 부두 끝 작은 모터보트가 시동을 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강세리가 서 있었습니다. 두꺼운 코트를 걸친 그녀의 품에는 지호가 안겨 있었지만 아이는 이미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나 내일 재인 엄마랑 자전거 타기로 했는데. 지호의 목소리에는 불편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세리의 옷자락을 움켜쥔 채 몸을 뒤로 빼려고 했습니다. 그건 다음에 하자. 오늘은 엄마랑 꼭 가야 돼. 세리는 짧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눈빛에는 설득이 아니라 강요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싫어요, 나 안 갈래요. 지호는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저었지만 세리는 아이의 팔을 꽉 붙잡아 자신의 품으로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엄마 말 들어? 지금 안 가면 큰일 나.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소나기 힘은 더 세졌습니다. 지호는 숨을 참듯 어깨를 잔뜩 움츠렸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었지만 세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부두 끝으로 향했습니다. 보트 위에서 기다리던 남자가 손짓했습니다. 어서 타요. 시간 없습니다. 세리는 지호를 품에 안은 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외침이 울렸습니다. 강세리. 거기서. 순간 세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뒤돌아보니 경찰들이 총을 들고 달려오고 있었고 지호는 그 모습에 놀라 세리를 더 세게 밀어냈습니다. 엄마, 나 집에 갈래. 싫어. 그러나 세리는 아이의 항해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힘으로 끌어안은 채 보트 쪽으로 달렸습니다. 부두 끝에 다다르기 직전 경찰 2명이 세리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그 충격에 지호가 세리 품에서 떨어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저 아이 놔둬요. 라는 말이 아니라 세리의 입에서 나온 것은 날선 욕설이었습니다. 이게 다 너희들 때문이야.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고 지호는 경찰의 품으로 옮겨졌습니다. 세리는 마지막까지 아이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그 손끝에는 애정이 아닌 집착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세리의 마지막 도주 시도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한편 황기찬은 재판 과정에서 강세리만은 살리려 했지만 기억을 되찾은 황기만의 증언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지호가 황기찬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황기찬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도 절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 밤 황기찬의 몰락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재인의 복수도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이번 영상은 윤비서와 강재인의 통쾌한 한방에 대해 이야를 풀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